자, 이번 단어는 이항 분포와 정규 분포야. 자, 이항 분포라는 건 이런 거야. 우리가 어떤 시행을 해. 시행. 그 시행이 뭐냐? 독립시행이야. 독립시행. 그래서 n번의 독립시행에서 n번의 독립시행에서 어떤 A라는 사건의 횟수가 있겠지? 횟수를 우리가 확률 변수로 잡아요. 얘가 확률 변수야. 확률 변수. 그러니까 확률 변수 x를 횟수로 잡아요. n번의 독립 시행에서 사건 A가 발생할 횟수. 됐니? 그러면 사건 A가 발생할 확률이 있겠지. 사건 A가 발생할 확률 P. 이렇게 걔를 P라고 하고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잡을 때 이와 같은 확률 변수 x의 분포를 이항 분포라고 한다. 됐니? 그러니까 사건 A가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 그 두 개의 항이지. 그래서 이항 분포야. 바이노미널 디스트리뷰션. 그래서 이렇게 써. 확률 변수 x가 바이노미널 디스트리뷰션 이항 분포를 따른다. 여기는 n번의 독립시행 그리고 x가 한 번 발생할 확률 이렇게 p 이렇게 씁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독립시행의 확률을 이렇게 쓰잖아. 예를 들어서 x가 한 번도 안 나올 수도 있지. 0. 한 번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쭉 해서 n번 나오는 게 마지막이겠지? 그래서 그때 확률 p x가 xi 한 번도 안 나와. n번 중에서 한 번도 안 나와. 그러니까 발생 확률의 0제곱. 그 다음에 q는 뭐냐면 1-p야. q는 1-p. 그러니까 발생하지 않을 확률이 n번 이렇게 곱해줘야지. 그 다음에 한 번, n번 중에서 한 번. 확률이 한 번 안 나올 확률이 n-1번 이런. 그래서 ncn p의 n제곱 여기까지 가겠죠. 알겠지? 독립시행에서의 확률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되는 것도 좀 기억을 해둬야 돼. 됐니? 자, 그래서 이항분포의 문제가 어떤 게 이항분포인지 한번 봐볼게요. 자, 문제. 치료율이 60%의 어떤 신약이 개발되어 7명 환자에게 투여하려고 한다. 이때 6명 이상이 완치될 확률은? 그러면 7명 중에서 6명이 완치. 그러면 0.6의 6제곱 0.4의 1제곱 더하기 7명 중에 7명 다 완치 0.6의 7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7 곱하기 0.4 곱하기 0.6의 6제곱 더하기 7은 1이고 얘는 0.6의 7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럼 0.6의 0. 얘는 47이 28 2.8 이렇게 되고 0.6 6제곱 플러스 0.6 이렇게 되고 0.6의 6제곱 이렇게 하면 0.6의 6제곱 묶이겠죠. 그래서 2.8 더하기 0.6 이렇게 되는 거고 0.6의 6제곱 요게 3.4가 돼.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문제. 어떤 호텔의 예약 취소율이 10분의 1이야. 그럼 등록률은 10분의 9죠. 25개의 방이 있는 이 호텔에서 같은 날 27개의 예약을 받았대. 그러면 등록하는 횟수, 얘가 x가 뭐냐면 등록 횟수라고 하자. 횟수.
그러면 얘는 독립시행이니까 이항분포를 따르겠지. 총 27명. 등록할 횟수가 10분의 9 이렇게 하면 되지 뭐. 그러지? 근데 방이 부족하려면 26명이 등록하거나 27명이 등록해야 되잖아. 26명이 등록할 확률은 어떻게 돼? 27개 중에서 26개. 10분의 9가 26. 안 등록할 취소할 확률이 10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고, 27명이 다 등록해. 이렇게 10분의 9에 27 이렇게 되는 거지. 0.9라고 할까요? 0.9. 얘는 0.1 이렇게. 얘는 27이잖아. 27 곱하기 0.1을 앞에서 써줄게. 곱하기 0.9에 26제곱. 얘는 1이고 얘는 0.9에 27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0.9에 27제곱을 이렇게 묶어줄게. 27제곱 묶으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를 0.9로 이렇게 나눠주면 돼. 얘를 27로 바꾸고, 그쵸?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냐면 27 곱하기 얘는 9분의 1이잖아. 9분의 1 플러스 얘는 0.9 27에 나갔으니까 1이 남겠지. 곱하기 0.9에 27제곱. 왜냐면 0.9 27제곱이 나와 있으니까. 얘는 9, 3, 27. 여기 4가 되겠네요. 4 곱하기 얘가 0.0581 이렇게 되니까 0.45 20 4 8이 32 0.2324 됐나요? 자, 우리가 이항분포에서 어떤 x가 이항분포를 따른다. n, p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x는 아까 뭐라 그랬어? 0, 1, 2 쭉 가서 n. 우리가 이산 확률 분포에서 이렇게 표를 만들었잖아. 그리고 여기 확률이잖아, 그치? 독립시행이니까 이 확률이 어떻게 되냐면, 그렇지, nc 제로 p, p의 제로 q의 n제곱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nc 한 번 발생하는 거야. 횟수라 그랬으니까 x는. 그래서 p 한 번, 그 다음에 안 나올 확률이 n-1번 이렇게 되겠지. nc 두 번, p가 두 번, 나올 확률이 두 번이니까 안 나올 확률은 n-2 이렇게 되고, ncn p가 n번 이렇게 끝나겠죠. 그럼 우리 평균은 어떻게 구하니? 그렇지, 이거 다 곱해서 더하는 거지. 이거 다 곱해서 더하는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0 곱하면 없어지는 거고, nc1 p1 qn-1 그 다음에 플러스 2 곱하기 nc2 p2 q의 n-1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하나만 더 쓸게. 3 곱하기 nc3 p의 3 q의 n-2 아니 n-3이 되겠지. 여기 q의 n-2지. q의 n-3. 자, 이렇게 돼서 어떻게 돼? n 곱하기 ncn p의 n 이렇게 끝나겠지. 이 식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런 거 하나 알아둬야 돼. 뭐냐면 nck가 어떻게 표현되냐면 k분의 n 이렇게 되고, n-1 c k-1. 자, 이렇게 되는 공식이 있어. 식이 하나 있는데 얘를 여기다 적용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봐봐, 얘가 어떻게 되겠어? 그렇지, n분의 1 이렇게 되고 n-1 c 제로가 되겠지. 그 다음에 p
P Q n-1 플러스 이 친구한테도 적용해봐. 2 곱하기 2분의 n 곱하기 n-1c 2에서 1 빼니까 1 이렇게 되고 P의 제곱 Q의 n-2 하나만 더 쓸게. 3 곱하기 얘한테도 3분의 n n-1c 2 그 다음에 P의 세제곱 Q의 n-3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쭉 간다 그러면 여기 지금 n이 있지. n 얘 약분돼서 n 얘 약분돼서 n 이렇게 된단 말이야. n을 바깥으로 이렇게 묶어줄 수 있고 p를 하나 뺄게. 바깥으로 이렇게 빼면 어떻게 되냐면 n-1 c0 q n-1 플러스 그 다음에 n-c1 그 다음에 p는 하나 나갔으니까 p에 하나 q n-2 이렇게 된다고. 되나요? 자 이렇게 해서 쭉 가보면 얘가 뭐가 되냐면 얘가 이항 정리에 의해서 p 플러스 q n-1이 돼.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되겠지. np 이렇게. 근데 p는 발생할 확률이고 q는 발생하지 않을 확률이기 때문에 p 플러스 q는 1이야. 그래서 결국은 np. 그러니까 이항 분포의 기대값 평균은 np야. np.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분산도 구해 보잖아. 분산 구하면 npq가 돼요. npq. q는 뭐였어? 1-p가 q였죠. 간단하죠. 평균은 np, 분산은 npq 이런 식으로. 그럼 시그마는 어떻게 되겠어? 루트 분산이니까 루트 npq 이렇게 되겠죠.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발화율이 90%인 씨앗을, 그러니까 발화될 확률이 10분의 9야. 100개를 심었대. 아 n이 100이구나. 100번 했다는 거지. 시행을 100번 했대. 발화된 씨앗의 개수, 횟수, 확률 변수 x라고 한다. 평균 어떻게 된다고? 그렇지. x는 이항분포를 따른다. 이게 이항분포를 따른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 n이 몇 번? 100번. 확률은 10분의 9. 그러면 이항분포의 평균은 np잖아. 그러니까 100 곱하기 10분의 9. 그럼 90. 평균적으로 90개는 발화한다는 거죠. 그죠? 이해되죠? 90%가 발화된다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VX는 어떻게 돼? NPQ. NP가 90이었으니까 여기도 Q가 얼마예요? 10분의 1이 되겠죠. 발화되지 않을 확률 9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X의 제곱의 평균. 얘는 이걸 구하라는 거야. 이거 X의 제곱의 평균. 그럼 X의 제곱 평균은 뭐냐면 제곱의 평균은 어디서 나오면 분산 구할 때 나오잖아. 분산은 제곱의 평균에서 뭘 빼줘? 평균의 제곱을 빼는 거지. 평균의 제곱. 그러면 분산이 얼마였냐면 9였어. 9. 근데 평균이 얼마야? 90이죠. 얘가 90의 제곱이니까 99, 8100 이렇게. 그러면 2x 제곱의 평균은 8109가 되겠네요. 다음 문제. 다음에 답하시오. 한 개의 주사위를 n번 던질 때 홀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한다. 그러면 홀수가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지. x의 표준 편차가 4일 때 몇 번 던졌겠냐? 그러면 x라는 것은 독립시행이니까 이항분포를 따른다. n번 던졌대. 홀수의 눈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죠.
그럼 평균은 어떻게 돼? 평균은 NP잖아. NP 2분의 1 N. 분산 VX는 2분의 1 NPQ지. 여기다 2분의 1 4분의 1 N. 그럼 표준 편차 시그마 X는 루트 분산 2분의 루트 N. 얘가 얼마냐면 4래. 그럼 루트 N은 얼마예요? 8이지. 그럼 N은 얼마? 8, 8이 64가 되겠네. 됐죠? 그 다음 2번 이항 분포를 따르는 확률변수 X가 있다. X의 평균이 6, NP가 6이래. 표준 편차가 2. 그럼 분산은 얼마? 분산은 VX는 표준 편차 2니까 4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NP 1-P 이게 Q잖아. 얘가 4라는 거죠. 근데 NP가 6이었어. 그러니까 6 1-P가 4였다. 그러면 6-6P가 4. 마이너스 6P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2. P는 3분의 1이죠. 이렇게. P가 3분의 1이니까 얘가 3분의 1이니까 N은 얼마야? N은 18이 되겠네. N은 18, P는 3분의 1. 식 계산하는 거는 굉장히 간단하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번 주제는 정규 분포야. 실수 전체 이집합에서 정의된 연속 확률 변수야. 연속이야, 연속 확률 변수 X. 이 확률 밀도 함수가 어떻게 주어지냐면 이렇게 주어져. 와, 무시무시하지. 무시무시하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도 괜찮아.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가 이와 같이 주어졌을 때, 그때 X의 확률 분포를 정규 분포라 그래. 이 연속 확률 변수의 분포를 정규 분포라고 한다. 또는 이 연속 확률 변수 X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얘기해. 그래서 여기 나오는 M과 시그마는 M은 평균이고요. 시그마는 표준 편차예요. 그래서 시그마의 제곱, 즉 분산을 이렇게 씁니다. 됐습니까? 자, X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 평균, 분산. 됐지? 그래서 이 확률 밀도 함수를 그래프로 그리잖아? 그러면 얘는 이렇게 종을 거꾸로 된 이런 모양이 되고, 이 중앙 뭐에 대해서 대칭이냐면 평균에 대해서 대칭이야. M에 대해서 대칭이야. 됐니? 그래서 만약에 시그마가 일정하다. 시그마가 일정하면 평균이 시그마가 일정하면 평균이 변함에 따라서 어떻게 되겠어? 그렇지, 이동하겠지. 이렇게. 그죠? 평균이 변함에 따라서 이동합니다. 이렇게. 됐나요? 그래서 여기가 평균이 이렇게 M1, M2 뭐 이렇게 쓸까요? M3 이렇게 M3 이렇게 평균이 뭐야? 평균이 변함에 따라서 이렇게 이동하는데, 이때 중요한 거는 표준 편차는 일정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표준 편차가 변하면 어떻게 될까? 그것도 궁금하잖아. 그럼 봐봐, 이렇게 돼서 자 이렇게, 자 얘가 이렇게 왔어. 얘는 지금 평균이 일정이야. 이번에는 평균이 일정하면 표준 편차가 만약에 커지면 더 퍼져. 이렇게 3포도잖아. 그지? 이렇게 퍼져. 얘가 만약에 이 친구가 시그마가 시그마 뭐라고 할까? 1이라고 할까? 얘를 시그마 2라 그러면
시그마 1, 시그마 2가 있으면 시그마 2가 큰 거야. 커질수록 이렇게 낮아져요. 그럼 만약에 시그마가 작아지면 높아지겠지. 이렇게, 그지? 이렇게 높아지겠지. 얘는 시그마 3라고 할까요? 시그마 3? 시그마 3가 제일 작은 거야. 이렇게 시그마 3 이렇게 됐나요? 왜냐하면 실수 전체에 대해서 얘를 적분하면 이 둘러싸인 넓이 있지. 이 둘러싸인 넓이는 항상 1이 돼야 돼. 그러면 평균을 중심으로 이 절반은 얼마가 되겠어? 0.5가 되겠고, 그치? 이쪽도 0.5가 되겠지. 그래서 정규 분포의 곡선의 성질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시그마의 값이 클수록 가운데 부분이 쭉 낮아지고 더 퍼진다는 거지. 산포도, 그치? 데이터가 퍼진다. 시그마의 값이 작으면, 그치? 평균에 다 몰려 있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확률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해? 어떤 A와 X가 A와 B 사이의 확률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A와 B 사이의 면적, 이 확률 밀도 함수의 면적을 통해서 구하죠. 이렇게 있으면 A서부터 B까지 요 면적이 요 확률이 되는 겁니다. 확률 밀도 함수의 성질에서 배웠죠. 자, 그래서 곡선의 특징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모든 정규 분포가, 자, 우리가 이제 아까 뭐라 그랬냐면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라 평균은 m이고 그 다음에 분산 표준 편차는 시그마라고 그랬는데, 신생아의 몸무게, 고등학교의 성적, 그러니까 자연 현상에 나타나는, 사회 현상에 나타나는 많은 분포들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랬잖아. 다 이런 모양이야. 다 어떤 것도 다 이런 종 모양이거든. 그리고 평균에 대해서 다 대칭이라고 했어.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지. 야, 그러면 다 똑같은 정규 분포를 따르니까 얘를 표준화하자. 표준화를 한 거야. 그 표준화가 뭐냐? x에서 평균을 뺐어. 이렇게 평균을 빼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를 나눴어. 얘를 선생님이 G라고 할게. 이렇게.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이 시그마 분의 x-m 이거의 평균을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시그마 밖으로 나오죠. 이렇게 시그마 분의 1, 그 다음에 2x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되고 여기 마이너스 m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근데 x의 평균이 뭐였어? m이었잖아. 얘가 m. 그래서 이거의 평균은 뭐가 되냐면 0이 돼요. 그치? 그 다음에 분산도 봐. 분산 시그마 분의 x 마이너스 m. 얘는 어떻게 되냐면 시그마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나오고 v x 이렇게 나오지. 그치? vx가 얼마냐면 시그마의 제곱이야. 분산. 얘는 1이네. 이거의 분산은 1이 되고 표준 편차도 1이 되겠지. 시그마가 1이 돼버려. 그치? 이거의 표준 편차는. 그래서 이렇게 표준화를 시키잖아. 이와 같은 작업을 하면 이 G라는 친구는 X를 표준화한 거. 지금 X를 표준화한 이 G라는 친구는 정규 분포를 역시 따르는데 평균이 뭘로 바뀌냐면 0으로 바뀌어. 그리고 표준 편차는 1로 바뀌어. 1의 제곱. 분산도 1이 되는 거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신생아의 몸무게든 고등학교의 성적이든
이와 같이 정규 분포를 따르는 애들을 표준화를 시켜서 표를 만든 거야. 표를 만들었어. 그럼 표 만들면 그 표에서 계속 찾으면 되는 거잖아. 우리가 이와 같이 한 것을 표준 정규 분포라고 합니다. 그 표준 정규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는 G로 바뀌니까 얘는 루트 2파이 분의 1 이렇게 되고, 시그마 마이너스 2분의 G의 제곱이 돼. 그래서 얘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돼서 여긴 당연히 0이 되겠지. 이렇게 평균이 0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가 FG가 되는 거고요. 여긴 G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스몰 g가 이렇게 되는데, 요 면적을 스몰 g, 그러니까 g가 0부터 스몰 g까지 얘를 표로 만들어 놓은 거야. 이거를 표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p 0보다 크거나 같고 g가 2.52 이렇게 있으면 표에서 찾으면 돼. 이 g가 2.5 이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쭉 돼 있고, 여기다 0.02 이렇게, 여기다 요 값이 얼마냐면 0.4941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여기서 0.4941 이렇게 되는 거야. 표에서 찾으면 돼. 2.5 여기 소수점 두 번째 자리 4941 됐나요?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의 값을 쉽게 찾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야. 됐죠? 표준화를 어떻게 한다? x에서 평균을 뺀 다음에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 표준화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 g는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걔는 표준화된 정규 분포야. 그래서 표를 만들었고, 그 표를 통해서 그 확률의 값을 찾는 거죠. 우리 이와 같은 확률의 값을 찾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문제를 풀어볼게요.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를 때, x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써. 평균 65구나. 표준 편차가 4이구나. 그럼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종 모양을 그리고 평균이 65다.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야. 오른쪽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하여 다음 확률을 구하래요. 그럼 얘가 있잖아. 이렇게 P가 X가 67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래. 67은 60보다 큰 쪽에 있을 거니까 여기 67이 되겠네요. 작거나 같을 확률은 이 넓이를 구해보세요. 이런 거잖아. 그럼 뭐 하자고? 표준화 하자고. 표준화가 뭔데? 자, 65는 뭘로 바뀌겠어? 평균은 0으로 바뀐다 그랬잖아요. 0. 그치, 표준화해서. 그럼 67은 65 평균을 빼고 시그마로 나누면 되겠죠. 4. 그럼 4 이렇게 되니까 2분의 1. 0.5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0.5로 이렇게 바뀌는 거지. g값이. 됐나요? 그럼 얘는 이제 표준화를 시켰으니까 x가 아니라 g가 되는 거고, 정규 분포를 따르고 평균 0이고 시그마는 무조건 1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 이 넓이를 구해라. 여기는 0.5고, 그죠? 이 넓이는 어디서 찾으면 돼? 0서부터 0.5까지. 그러니까 0서부터 0.5까지. g가 0.5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0.192로. 이 값은 뭐가 되냐면 0.192로가 되겠네요. 그래서 0.5 더하기 0.192로 이렇게 돼서 0.692로. 확률이 0.692로죠. 692로. 됐나요? 간단해.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 자, 얘도 어떻게 표준화 시켜야지. P 61은 어떻게 돼? 61 마이너스 평균 65였잖아. 65 분의
4 그거 나왔고, 그럼 x가 g로 바뀌겠죠. 그 다음에 71 역시 평균 65 나누기 4 이렇게. p 얘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 나왔고 g는 71에서 65 6 2분의 3이죠. 1.5 이렇게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0 마이너스 1 여기는 1.5 그 사이 요 넓이를 구해주세요. 근데 여기 표를 보니까 마이너스 1은 안 나왔어요. 근데 2라고 대칭이잖아, 그치? 2라고 대칭이기 때문에 0.3413 여기는 0.3413이 되는 거고, 0에서 1.5 0에서부터 1.5까지는 0.4332 0.4332 두 개 더해주면 되겠죠. 0.4332와 0.3413 그럼 0.7745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값은 0.7745. 세 번째, p가 73보다 크거나 같다. 또 표준화 p g로 바뀌고 73에서 65를 뺀 다음에 4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럼 얘는 얼마예요? 73에서 65 8 2 얘는 p g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이렇게 돼서 여기는 0이고요 2는 여기 있고, 여기 말하는 거예요. 여기. 근데 2까지가 0.477이에요. 여기가 0.477이. 근데 이 반은 얼마였어? 그치? 이쪽 전체는 0.5였죠. 그러니까 0.5에서 0.4772를 빼면 되겠네요. 0.0228. 이 값은 0.0228. 자, 이렇게 구해주는 게 정규분포에서 표준 정규분포를 이용한 확률의 계산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어느 고등학교 학생 500명의 키는 평균 170, 표준편차 5,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러니까 키 정규분포를 따른대. 평균이 170이고 표준편차가 5 이렇게 쓰면 돼요. 오른쪽 표준 정규분포표를 이용하여 키가 167.5 이하인 학생은 전체의 몇 퍼센트인가? 키가 x지, 확률 변수 x가 167.5 이하. 그럼 일단은 정규분포 곡선을 이렇게 그려보고 평균이 얼마면 170이었어. 근데 167.5 이하 여기 확률을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표준화 시켜야지. 이렇게 170이 평균이니까 얘가 0이 되는 거고, 167.5는 어떻게 167.5에서 평균을 빼고 5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럼 얘가 마이너스 2.5니까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네요. 즉 마이너스 0.5 여기가 마이너스 0.5가 되는 거지. 그러면 0.5까지 여기까지 0.5는 대칭이니까 0.1915 여기가 요 넓이가 0.1915. 그럼 이 넓이도 0.1915가 되는 거죠. 그래서 0.5 절반에서 2분의 1에서 빼기 0.1915를 해주면 되죠. 그러면 0.3085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이 넓이는 얼마냐면 0.3085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몇 퍼센트냐고 물어봤으니까 100을 곱하면 30.85%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몇 명이냐 하면 여기 30.85에다가 500을 곱해주면 되는 거지. 약 몇 명이에요? 3, 5, 150명. 자, 이렇게 정규 분포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어느 회사에서 350명의 신입사원을 선발하기 위하여 입사 시험을 실시하였다. 응시자 5,000명의 성적이 평균 630점, 표준 편차. 그러니까 정규 분포에서 630점이 평균이고 편차가 70점이래. 이렇게 쓰면 된다 그랬지. 성적이 X는 성적이야. 성적은 정규 분포를 따른다. 오른쪽 표준 정규 분포를 이용하여 합격자의 최저점을 구하여라. 350명 5,000명이 응시했는데 350명 선발한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5,000명 중에서 350명이잖아. 그지? 약분하면 이렇게 되고 5로 약분하면 5, 7이 35 5, 1은 5 100. 그러니까 0.07% 안에 들어가야 돼. 0.07.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시험을 5,000명 봤는데, 자, 몇 퍼센트 안에 몇 퍼센트 이상, 여기가 이제 0.07% 안에 들어가야 되네. 0.07. 그럼 여기는 얼마냐면 0.43이 되겠네요. 0.43을 딱 보니까 그 G값이 1.5야. 그지? 1.5. 표준화한 게 1.5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 성적이 몇 점? 여기 점수가 있겠죠? 성적이 몇 점 이상 되는 친구들이 얘가 0.07이 돼야 된다고. 그러면 이걸 표준화한 G값이 1.5 이상이 되는 거야. 됐니? 걔가 0.07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1.5가 되려고 그러면, 자 보세요. X 마이너스 평균이 얼마야? 637. 얘가 1.5가 돼야 되겠죠. 그럼 X는 얼마? 630 플러스 70 곱하기 1.5. 그럼 7은 7로 35. 105. 여기다 105를 더해주면 되겠네. 735점. 최저점은 735점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확률 변수 x가 이항 분포를 따르는데, 이항 분포는 n, p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때의 평균은 어떻게 되냐면 np가 되는 거고, 분산은 npq였잖아요. 그런데 이 시행하는 횟수 n이 충분히 크잖아? 그러면 x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알려져 있어. 평균이 와야 돼. 여기는 np가 오면 되겠지. 여기는 npq가 오면 되잖아. npq 분산이 오면 되는 거니까. 됐어요? 네, 시그마는 루트 npq 제곱 이렇게 쓸게요. 되니? 언제? n이 충분히 크다고 할 때. 자, 이거는 알려져 있는 거야. 그래서 뭐 증명하지 않고 그냥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그냥 받아들이고 쓰면 됩니다. 자, 문제. 한 개의 주사위를 450회 던질 때, 그럼 주사위 한 번씩 던지는 것은 독립시행이죠. n이 450이야. 굉장히 크죠.
3의 배수의 눈이 나온다. 그러니까 3, 6 나올 확률은 얼마예요? 3분의 1이지. 얘가 P가 되는 거야. 나오는 횟수를 확률 배수 X라고 하자. 그럼 X는 이항 분포잖아. 여기가 450이 되는 거고 나올 확률은 3분의 1이 되겠죠. 그럼 평균이 어떻게 돼? 평균은 MP 450 곱하기 3분의 1 3일은 3, 3, 55 150번 정도 나온다는 거지. VX는 150 곱하기 3분의 2 하면 되겠네. MPQ 3, 5, 15 100이네요. 그러니까 시그마 X는 얼마예요? 10이 되겠지. 그럼 얘는 근사적으로 뭘 따르냐면 X는 정규 분포를 따라. 평균이 얼만데? 150이고 분사는 100이 되는 거지. 10의 제곱. 그래서 X가 140부터 175가 될 확률을 구해라. 그러면 얘는 정규 분포를 따르니까 G로 받고 표준화 140에서 190 빼면 10 10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1이죠. 이렇게 175에서 150 빼면 25 25를 10으로 2.5 그래서 표를 통해서 찾으면 되겠지. 자, 얘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고 여기 0이고 여기가 2.5가 되는 거,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건데 1은 이제 대칭적으로 마이너스 1은 1이랑 같으니까 여기는 얼마예요? 0.3413 이렇게 되는 거지. 0.3413 0.3413 더하기 2.5는 0.93 0.4938 0.4938 여기가 0.4938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얼마예요? 0.883 51 됐나요? 0.8351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항 분포와 정규 분포의 관계가 되겠습니다.